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성투사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동학개미 누가 과연 승리를 하게 될 것인가. 자, 최근에 수급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 매매와 동학개미들의 매매, 즉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충돌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점권에서부터 개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또 이 상황들을 동학개미 운동이다 이렇게까지 부를 정도로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로 전환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죠. 그래서 과연 현재 시점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될 것인가, 이런 수급의 변화와 그 다음에 빠르게 움직이는, 지금은 어느 누구의 포인트를 잡아서 같이 따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또 기간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내용들인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를 먼저 좀 볼게요.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지금 이데일리 쪽에서 아주 이 기사가 그림을 아주 잘 그려놨어요. 개미가 지금 그 동학깃발을 들고서 거래소 밟아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개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산 종목을 일단 3월 19일 가장 최저점인 시점부터 해서 지난 금요일까지의 주가 상승률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단연코 1등입니다. 1조 원대가 넘는 매수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그래서 뭐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들만 쭈루룩 지금 다 매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강력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강한 상승,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스피 시장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들 자체적으로도 수익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수급이 약간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매가 이제는 약간 분할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팔고 그 다음에 인버스를 사고, 뭐 레버리지를 팔고 인버스를 사고, 이런 쪽으로, 즉 시장의 어떤 하방 쪽으로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3월 말 시점에서는 전부 다 매수 쪽으로만 유입이 됐었다라면, 지금은 매도와 매수가 같이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양분화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적인 부분을 봐서는요, 지금 코스피 시장이라든지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삼성전자는 지금 하락 포인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수급상에서 뭔가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급 동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은 장중인 시간이기 때문에 잠정 포인트로 봅니다. 이제 지난 주말 거는 이제 확정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긴 한데요.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많이 샀었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했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팔았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매도하고 있고, 이렇게 대형주적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잘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이 물량을 누가 받고 있느냐? 개인들이 사고 있다는 얘기겠죠. 개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기아차, 현대차 이런 쪽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다 같이 집중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을 도대체 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팔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뭐 지난 주말에는 잘 들어왔는데 왜 팔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17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3,200억 원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와서 분위기가 이제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패시브, 액티브, 즉 방어적인 부분 또는 공격적인 부분들인데, 보통은 패시브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성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액티브는 단기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패시브 쪽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펀드 자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자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온 자금들이 IT 종목들 위주로, 아까 전에 보셨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난 주말 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매수가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한진칼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갔고, SDI, LG화학 뭐 이렇게 IT 종목을 좀 필두로 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종목군들의 집중이 되는 모양새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단기적 성향, 즉 액티브적 성격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인 부분이라면 단기적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외국인들 매수 유입 같은 경우들은 일단 장기적인 상승을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게 된다면 일단 시장이 완전히 돌아설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결정하기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대형 종목군들은요, 지금 증시가 강하게 상승한다라는 판단이 생기게 된다라면 이 종목들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증시 상황 방금 전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항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뛰어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숨고르기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그런 정화 작업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바로바로 튀어 올라간다. 사실 이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증시가 강하게 튀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완급 조절에도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투자 심리가 좀 과열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면 좀 이제 바닥을 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증시의 변동폭이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완급 조절이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성전자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지수의 상승을 억누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1.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구성하는 그런 계산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쳤었던 매도라고 해야 되나요? 매수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매수란 인버스를 좀 살펴볼게요. 인버스를 좀 보게 되시면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인데요. 이게 곱하기 2예요. 그래서 2배의 레버리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시장이 지금 일단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선물 인버스는 조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코덱스 200이라는 부분 안에만 들어간다라면 코스피 200 종목의 구성치에서는 이제 지수가 조금 내려앉아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요걸로 판단해 본다면 코스피 쪽에서는 조금 주춤, 대신에 대형주 쪽에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개별주 쪽에서 반등이 세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선물 인버스 쪽에 베팅을 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바닥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미 손실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난번 이런 시점에서부터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많이 까였으면은 마이너스 10% 이상 이렇게 손실이 나와 있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증시가 계속 내려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증시가 계속 내려가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수익을 봐야 되는 내용들인데,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 좀 잘 들어보실 내용이 뭐냐면, 지금 시장이 인버스가요 이렇게 상승을 보였다. 상승을 보였다. 지금 7,500원이라고 칩시다. 7,500원대에서 상승을 보였다. 뭐 9,500원, 만원까지 간다. 만원까지 간다 그러면요, 지금의 이 포인트가 한 절반 정도 다 되돌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서부터의 절반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증시 다시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이 정도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다시 1700선 아래로 까여야 되거든요. 네, 1700선 아래로 까이는 포인트가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이죠. 네, 그 코스피 뭐 200 주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대형주들 위주로 일단 보시면 되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까지 과연 까일 수 있겠는가? 삼성전자의 포인트를 다시 볼게요. 네, 삼성전자 상황을 다시 보게 되면 요것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요 아래쪽 42,000원, 43,000원까지 다시 내려와야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그 정도까지 과연 내려올 수 있겠는가라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지금 물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런지 물론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그런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뭐 인버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 곱하기 2를 레버리지 걸어갖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강력한 수익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뭐 현대차나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수급 동향을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현재 수급 동향을 좀 보시면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형주 쪽에 일단 집중이 됐을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도 집중이 되는 모습이겠죠. 아까 전에 보셨듯이 매도 1순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관도 마찬가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형주 쪽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뭐 이것을 그냥 시장의 방향성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 또는 개인들 이 세 수급이 싸움을 했을 때,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빼놓고 봐도 돼요. 증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일 테니까 오늘은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기금 쪽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기관 쪽 자금을 보게 되면 금융투자가 거의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보면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이런 쪽으로만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얘도 약간 액티브한 성격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제껴 놓게 된다면 실제로 금융의 기관 쪽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변화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인버스에서 수익이 크게 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일단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개인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은 외국인이 이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의 그 매매 포인트 기간을 좀 정해보면은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정해놨다라면 이미 이만큼의 승리가 아니겠느냐, 그죠? 바닥에서부터 이미 승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개인들도 수익을 이번에 좀 집중을 해서 많이 발생시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이런 상승 기조에 대한 포인트를 접고 하락으로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투자자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을 담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간적인 부분들은 현재 밑바닥에서부터 했다라면 아직도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이 동학개미들의 승리가 확실시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간 포인트를 다시 위쪽 현재 시점을 잡는다라면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는 뭐 인버스 투자가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을 잡고 있다라면 개인 투자자들은 또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수익 난 걸 다 까먹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방향이 뭐 처음부터 들어갔다라면 손실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이런 상황들을 좀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방향이 어떻게 바뀐다, 어떻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주가의 큰 폭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원래 하던 대로 주식을 계속 모아가면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이기든 개인이 이기든 상관은 없습니다. 둘 다 일단은 상방으로 봐야 될 테니까요. 네.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부 자금들이 이탈을 해서 인버스 하방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기관이 잡아주고 외국인이 잡아주는 지지점이 형성된다라면 주가의 큰 폭 하락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변변찮은 수익이다,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면 다시 인버스 쪽에서 매수로도 전환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의 자금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많이 걸었는데 이 자금의 성격이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 밀어주는 포인트는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형주,
대형주 위주의 그런 주춤거림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 중소형 개별주가 조금 더 인기를 끌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장을 오늘은 봐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결론을 내리기 좀 어려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네, 오늘 시장 수급 동향 흐름들 그리고 종목들 상황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